붉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며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마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는 윤씨 부인의 저택대문 앞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빗속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비에 젖어 드러난 그의 얼굴은 반듯한 이목구비에 고상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한편 저택 안채에서는 윤씨 부인이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이 들어 40을 갓 넘긴 과부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만 가고 있었지요. 마님, 밤이 깊어싸옵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충성스러운 몸종 개화가 다가와 쇠약해진 주인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개화는 어려서부터 윤씨 부인을 모신 믿음직한 아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빗소리를 뚫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요? 개화가 의아해하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사옵니다. 개화의 다급한 외침에 윤씨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자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개화야, 어서 안으로 모셔드려라.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어찌...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니라. 윤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개화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사내를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열이 내린 사내가 윤씨 부인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빛 또한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님의 큰 은혜에 이 생에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의 도리를 한 것뿐이니라. 개화는 사내의 말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떠돌이라기엔 너무나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손을 보니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곱고 깨끗했습니다. 마님, 몸이 나으면 굳은 일이라도 시켜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더 머물며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의 집에는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러도 좋으니라. 그날부터 한결이라는 이름의 사내는 윤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결은 참으로 부지런했지만 일하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마치 거친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았지요.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결이 일을 할 때마다 자꾸만 마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마당에 나오기라도 하면 손에 들고 있던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지요. 마님, 저 자가 좀 수상하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저 자의 손을 보시옵소서. 머슴치고는 너무 곱사옵니다. 그리고 개화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마치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뻔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한결은 윤씨 부인을 볼 때마다 무언가를 살피려는 듯 유난히 깊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마님이 기침이라도 하면 일하던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곤 했지요. 어느 날 한결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약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결아, 그게 다 무엇이냐? 그냥 몸에 좋다 하여 캐온 것들이옵니다. 한결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의 안색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뭐라 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한결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윤씨 부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천안 머슴이 어찌 그리 정확히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지 말입니다. 한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정약수는 윤씨 부인의 병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맥은 허약하고 열증이 있는데 이런 병증은 처음 보는구나. 그는 촛불 아래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의 병은 날로 심해져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열에 시달렸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개화야. 물 좀. 개화가 부축하여 물을 먹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겠사옵니다. 어느새 나타난 한결이 윤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길이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병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듯한 세심함이었지요. 마님, 이렇게 놓으시면 더 편하실 것이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윤씨 부인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정말이야? 죽을 상이라던 윤씨 부인이 나았다고? 그래. 듣자하니 집에 머슴을 하나 들였는데 그 자가 뭔가 해줬다더군. 이 소문을 들은 정약수는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몇 달간 고치지 못한 병을 머슴이 고쳤다니 믿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정약수는 몰래 윤씨 부인 댁 뒤로 가 한결이 버린 약재 찌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당귀, 백작약은 알겠는데 이 약재는 처음 보는 조합이로군. 자신의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약재 조합의 정약수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질투심과 열등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윤씨 부인의 회복을 보고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과부의 젊은 머슴이라. 뭔가 있는 건 아니겠나. 이런 소문들을 들은 정약수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분명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 나은 척하는 것이야. 며칠 후 병세가 많이 나아진 윤씨 부인이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한결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결아, 잠시 앉아보거라. 한결이 조심스럽게 옆에 앉자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너는 가족이 없느냐? 어쩌다 떠돌이가 되었는지 물어도 되겠느냐?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사옵니다.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시던 스승님이 계셨지요. 그런데 역병이 돌아 스승님께서는 당신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구하셨지만 결국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허준의 제자인 이몽학에게서 의술을 배웠지만 모든 것을 잃고 떠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군. 마님께서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소인은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윤씨 부인은 한결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보다는 연민이, 불안보다는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스승님께서 의원이셨다니, 그래서 너도 약초를 잘 아는 것이냐? 그냥 곁에서 보고 익힌 것뿐이옵니다. 한편 개화는 밤늦게 한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몰래 다가갔습니다. 창틈으로 들여다보니 한결이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범한 책이 아닌 의서였습니다. 속삭임, 저자가 의서를 읽고 있다니. 글도 모를 천한 머슴인 줄 알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결이 의서를 읽으며 때로는 뭔가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의원이 처방전을 쓰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개화는 한결의 방을 살피다 숨겨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용 도구들과 귀한 약재, 그리고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옷가지까지. 혼잣말, 이런 것들을 머슴이 어찌 가지고 있단 말인가. 마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개화는 망설였습니다. 한결 덕분에 마님의 병이 나아지고 있었기에 은인을 의심하는 꼴이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결의 지속적인 치료로 윤씨 부인은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한결이 끓여주는 약을 마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한결아,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마님께서 워낙 건강한 기운을 타고나셨기 때문이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갚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결이 약을 가져다 드릴 때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마님, 한결이 재빨리 윤씨 부인을 부축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선 두 사람.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아니다. 고맙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지만 신분의 차이라는 현실 앞에서 애써 감정을 눌러야 했습니다. 한편 정약수는 한결이 사용한 약재들을 분석하며 질투심을 불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처방이 가능한 것인가? 떠돌이 머슴이 이런 의술을 알 리가 없어. 분명 속임수일 것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인 제가 고치지 못한 병을 머슴이 고친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글쎄요. 젊은 과부의 외로움을 달래주면 몸도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약수의 악의적인 암시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씨 부인은 장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윤씨 부인 말이야. 젊은 머슴과 집으로 돌아온 윤씨 부인은 계화에게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님, 한결이와 마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정약수 의원이 퍼뜨리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약수가 어찌? 한결도 자신 때문에 은인인 윤씨 부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잣말.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것이 좋을까? 하지만 마님의 병이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닌데. 그날 밤, 한결은 자신의 방에서 스승이 남긴 인장과 의서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윤씨 부인에게 다시 몸의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가슴 답답함과 함께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었습니다. 마님, 한결이를 불러오겠습니다. 한결은 윤씨 부인의 상태를 보자마자 심각함을 깨닫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진맥을 해보겠사옵니다. 그의 맥진법은 일반 의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환자의 몸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지요. 이것은 심기가 허약해진 것이옵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옵니다. 한결은 침을 놓고 특별한 약재로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떠돌이 머슴이 아니라 숙련된 의원 그 자체였습니다. 밤을 새워 간병하는 한결의 모습의 개화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마님, 이제 좀 어떠하십니까? 많이 좋아졌다. 정말 고맙다, 한결아. 너 아니었으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그날 밤,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윤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결아, 너는 정말 누구냐? 소인은 그냥 스승님께 잘 배웠을 뿐이옵니다. 훌륭한 분이셨지만 이미 돌아가셨지요. 한결의 슬픈 표정에 윤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결아, 나는 너에게 감사함 이상의 마음. 많이. 소인에게는 그런 자격이라니,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냐?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약수였습니다. 혼잣말. 역시.
역시 그랬구나.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다음 날, 정약수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부풀려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윤씨 부인과 그 머슴이 달빛 아래에서 서로 손을 잡고 애정 어린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의원이라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양반 마님이 천한 머슴과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윤씨 부인과 한결을 향한 비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정약수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터에서 큰 소리로 두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윤씨 부인과 그 집머슴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소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병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밤마다 마님의 방에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파렴치한. 즉시 관아에 고발해야 한다. 이 소식은 곧 윤씨 부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개화가 울면서 달려와 알려주었지요.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정약수가 장터에서 마님과 한결이에 대해 윤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결도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인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윤씨 부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결이라는 자, 어디 있느냐? 관아의 명에 의해 체포한다. 한결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고 윤씨 부인도 함께 관아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에는 승리한 표정의 정약수가 사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 저 자와 무슨 관계인가? 사또 날이 그저 머슴으로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밤마다 내 방에 드나들었다 하는가? 그것은 마님께서 병들어 계셔서 약을 지어다 드린 것뿐입니다. 사또나리, 떠돌이 주제의 의수를 안다니 말이나 됩니까? 분명 마님을 속여 넘긴 것입니다. 그렇다. 천한 머슴이 무슨 의수를 안다는 것인가? 분명 다른 속셈이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 윤씨 부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자는 정말로 저의 병을 고쳐준 은인입니다. 부디 풀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윤씨 부인을 보자 사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혼잣말, 역시 그렇구나. 양반 마님이 저리 애원하는 것을 보니 내 이놈,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한결은 윤씨 부인이 치욕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에게 할 말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한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은 떠돌이 머슴이 아니옵니다. 순간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소인은 허준 어른의 제자였던 이몽학 선생의 문화생, 이한결이라 하옵니다. 뭐라고? 거짓말. 이몽학 선생의 제자가 떠돌이 머슴일 리가 없다. 하지만 한결은 침착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심혈어약증을 앓고 계셨사옵니다. 이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심장의 기운이 허해지고 내부에 열이 생기는 병으로 특히 홀로 사는 부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정약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은 당귀, 백작약, 숙지왕, 천궁을 주로 하고 여기에 감초와 진피를 더하여 기운을 북돋아야 하옵니다. 거짓말이다. 그건 아무나 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 한결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스승님께서 주신 인장이옵니다. 오래된 옥으로 만든 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허준무나 이몽학이라는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승님의 의서이옵니다. 낡은 의서를 펼쳐 보이자 그 안에는 이몽학의 친필로 쓰인 귀중한 의학 지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인장. 분명 진짜로구나. 정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이몽학의 제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사옵니다.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병든 이를 구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떠돌며 가난한 이들을 치료해왔고 마님도 그중 한 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해였구나. 정약수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일어나십시오. 한결이 정약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원님, 우리 함께 마을 사람들을 치료합시다.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말입니다. 정약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고 한 의원의 그릇된 질투심이 만든 붉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며 천둥소리가 하늘을 가르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마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는 윤씨 부인의 저택대문 앞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빗속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비에 젖어 드러난 그의 얼굴은 반듯한 이목구비에 고상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한편 저택 안채에서는 윤씨 부인이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이 들어 40을 갓 넘긴 과부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만 가고 있었지요. 마님, 밤이 깊어싸옵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충성스러운 몸종 개화가 다가와 쇠약해진 주인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개화는 어려서부터 윤씨 부인을 모신 믿음직한 아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빗소리를 뚫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요? 개화가 의아해하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사옵니다. 개화의 다급한 외침에 윤씨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자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개화야, 어서 안으로 모셔드려라.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어찌...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니라. 윤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개화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사내를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열이 내린 사내가 윤씨 부인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빛 또한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님의 큰 은혜에 이 생에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의 도리를 한 것뿐이니라. 개화는 사내의 말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떠돌이라기엔 너무나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손을 보니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곱고 깨끗했습니다. 마님, 몸이 나으면 굳은 일이라도 시켜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더 머물며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의 집에는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러도 좋으니라. 그날부터 한결이라는 이름의 사내는 윤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결은 참으로 부지런했지만 일하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마치 거친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았지요.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결이 일을 할 때마다 자꾸만 마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마당에 나오기라도 하면 손에 들고 있던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지요. 마님, 저 자가 좀 수상하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저 자의 손을 보시옵소서. 머슴치고는 너무 곱사옵니다. 그리고 개화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마치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뻔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한결은 윤씨 부인을 볼 때마다 무언가를 살피려는 듯 유난히 깊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마님이 기침이라도 하면 일하던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곤 했지요. 어느 날 한결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약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결아, 그게 다 무엇이냐? 그냥 몸에 좋다 하여 캐온 것들이옵니다. 한결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의 안색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뭐라 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한결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윤씨 부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천한 머슴이 어찌 그리 정확히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지 말입니다. 한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정약수는 윤씨 부인의 병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맥은 허약하고 열증이 있는데 이런 병증은 처음 보는구나. 그는 촛불 아래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의 병은 날로 심해져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열에 시달렸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개화야, 물 좀. 개화가 부축하여 물을 먹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겠사옵니다. 어느새 나타난 한결이 윤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길이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병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듯한 세심함이었지요. 마님, 이렇게 놓으시면 더 편하실 것이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윤씨 부인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정말이야? 죽을 상이라던 윤씨 부인이 나았다고? 그래. 듣자하니 집에 머슴을 하나 들였는데 그 자가 뭔가 해줬다더군. 이 소문을 들은 정약수는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몇 달간 고치지 못한 병을 머슴이 고쳤다니 믿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정약수는 몰래 윤씨 부인 댁 뒤로 가 한결이 버린 약재 찌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당귀, 백작약은 알겠는데 이 약재는 처음 보는 조합이로군. 자신의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약재 조합의 정약수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질투심과 열등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윤씨 부인의 회복을 보고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과부의 젊은 머슴이라. 뭔가 있는 건 아니겠나. 이런 소문들을 들은 정약수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분명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 나은 척하는 것이야. 며칠 후 병세가 많이 나아진 윤씨 부인이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한결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결아, 잠시 앉아보거라. 한결이 조심스럽게 옆에 앉자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너는 가족이 없느냐? 어쩌다 떠돌이가 되었는지 물어도 되겠느냐?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사옵니다.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시던 스승님이 계셨지요. 그런데 역병이 돌아 스승님께서는 당신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구하셨지만 결국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허준의 제자인 이몽학에게서 의술을 배웠지만 모든 것을 잃고 떠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군. 마님께서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소희는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윤씨 부인은 한결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보다는 연민이, 불안보다는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스승님께서 의원이셨다니, 그래서 너도 약초를 잘 아는 것이냐? 그냥 곁에서 보고 익힌 것뿐이옵니다. 한편 계화는 밤늦게 한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몰래 다가갔습니다. 창틈으로 들여다보니 한결이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범한 책이 아닌 의서였습니다. 속삭임, 저자가 의서를 읽고 있다니. 글도 모를 천한 머슴인 줄 알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결이 의서를 읽으며 때로는 뭔가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의원이 처방전을 쓰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계화는 한결의 방을 살피다 숨겨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용 도구들과 귀한 약재, 그리고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옷가지까지. 혼잣말, 이런 것들을 머슴이 어찌 가지고 있단 말인가. 마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계화는 망설였습니다. 한결 덕분에 마님의 병이 나아지고 있었기에 은인을 의심하는 꼴이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결의 지속적인 치료로 윤씨 부인은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한결이 끓여주는 약을 마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한결아,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마님께서 워낙 건강한 기운을 타고나셨기 때문이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갚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결이 약을 가져다 드릴 때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마님, 한결이 재빨리 윤씨 부인을 부축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선 두 사람.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아니다. 고맙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지만 신분의 차이라는 현실 앞에서 애써 감정을 눌러야 했습니다. 한편 정약수는 한결이 사용한 약재들을 분석하며 질투심을 불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처방이 가능한 것인가? 떠돌이 머슴이 이런 의술을 알 리가 없어. 분명 속임수일 것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인 제가 고치지 못한 병을 머슴이 고친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글쎄요. 젊은 과부의 외로움을 달래주면 몸도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약수의 악의적인 암시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씨 부인은 장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윤씨 부인 말이야. 젊은 머슴과. 집으로 돌아온 윤씨 부인은 계화에게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님, 한결이와 마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정약수 의원이 퍼뜨리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약수가 어찌? 한결도 자신 때문에 은인인 윤씨 부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잣말.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것이 좋을까? 하지만 마님의 병이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닌데. 그날 밤, 한결은 자신의 방에서 스승이 남긴 인장과 의서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윤씨 부인에게 다시 몸의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가슴 답답함과 함께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었습니다. 마님, 한결이를 불러오겠습니다. 한결은 윤씨 부인의 상태를 보자마자 심각함을 깨닫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진맥을 해보겠사옵니다. 그의 맥진법은 일반 의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환자의 몸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지요. 이것은 심기가 허약해진 것이옵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옵니다. 한결은 침을 놓고 특별한 약재로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떠돌이 머슴이 아니라 숙련된 의원 그 자체였습니다. 밤을 새워 간병하는 한결의 모습의 개화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마님, 이제 좀 어떠하십니까? 많이 좋아졌다. 정말 고맙다, 한결아. 너 아니었으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그날 밤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윤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결아. 너는 정말 누구냐? 소인은 그냥 스승님께 잘 배웠을 뿐이옵니다. 훌륭한 분이셨지만 이미 돌아가셨지요. 한결의 슬픈 표정에 윤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결아, 나는 너에게 감사함 이상의 마음. 많이. 소인에게는 그런 자격이라니,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냐?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약수였습니다. 혼잣말. 역시 그랬구나.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다음 날 정약수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부풀려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윤씨 부인과 그 머슴이 달빛 아래에서 서로 손을 잡고 애정 어린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의원이라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양반 마님이 천한 머슴과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윤씨 부인과 한결을 향한 비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정약수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터에서 큰 소리로 두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윤씨 부인과 그 집머슴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소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병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밤마다 마님의 방에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파렴치한. 즉시 관아에 고발해야 한다. 이 소식은 곧 윤씨 부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개화가 울면서 달려와 알려주었지요.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정약수가 장터에서 마님과 한결이에 대해 윤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결도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인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윤씨 부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결이라는 자, 어디 있느냐? 관아의 명에 의해 체포한다. 한결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고 윤씨 부인도 함께 관아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에는 승리한 표정의 정약수가 사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 저 자와 무슨 관계인가? 사또 나리, 그저 머슴으로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밤마다 내 방에 드나들었다 하는가? 그것은 마님께서 병들어 계셔서 약을 지어다 드린 것뿐입니다. 사또나리, 떠돌이 주제의 의수를 안다니 말이나 됩니까? 분명 마님을 속여 넘긴 것입니다. 그렇다. 천한 머슴이 무슨 의수를 안다는 것인가? 분명 다른 속셈이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 윤씨 부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자는 정말로 저의 병을 고쳐준 은인입니다. 부디 풀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윤씨 부인을 보자 사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혼잣말, 역시 그렇구나. 양반 마님이 저리 애원하는 것을 보니 내 이놈.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한결은 윤 씨 부인이 치욕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에게 할 말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한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떠돌이 머슴이 아니옵니다. 순간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소인은 허준 어른의 제자였던 이몽학 선생의 문화생, 이한결이라 하옵니다. 뭐라고? 거짓말. 이몽학 선생의 제자가 떠돌이 머슴일 리가 없다. 하지만 한결은 침착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심혈허약증을 앓고 계셨사옵니다. 이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심장의 기운이 허해지고 내부에 열이 생기는 병으로 특히 홀로 사는 부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정약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은 당귀, 백작약, 숙쥐왕, 천궁을 주로 하고 여기에 감초와 진피를 더하여 기운을 북돋아야 하옵니다. 거짓말이다. 그건 아무나 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 한결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스승님께서 주신 인장이옵니다. 오래된 옥으로 만든 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허준문화 이몽학이라는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승님의 의서이옵니다. 낡은 의서를 펼쳐 보이자 그 안에는 이몽학의 친필로 쓰인 귀중한 의학 지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인장. 분명 진짜로구나. 정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이몽학의 제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사옵니다.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병든 이를 구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떠돌며 가난한 이들을 치료해왔고 마님도 그중 한 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해였구나. 정약수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일어나십시오. 한결이 정약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원님, 우리 함께 마을 사람들을 치료합시다.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말입니다. 정약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고 한 의원의 그릇된 질투심이 만든 붉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며 천둥소리가 하늘을 가르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마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는 윤씨 부인의 저택대문 앞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빗속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비에 젖어 드러난 그의 얼굴은 반듯한 이목구비에 고상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한편 저택 안채에서는 윤씨 부인이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이 들어 40을 갓 넘긴 과부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만 가고 있었지요. 마님, 밤이 깊어싸옵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충성스러운 몸종 개화가 다가와 쇠약해진 주인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개화는 어려서부터 윤씨 부인을 모신 믿음직한 아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빗소리를 뚫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요? 개화가 의아해하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사옵니다. 개화의 다급한 외침에 윤씨 부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자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개화야, 어서 안으로 모셔드려라.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어찌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니라. 윤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개화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사내를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후, 열이 내린 사내가 윤씨 부인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빛 또한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님의 큰 은혜에 이 생에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의 도리를 한 것뿐이니라. 개화는 사내의 말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떠돌이라기엔 너무나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손을 보니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곱고 깨끗했습니다. 마님, 몸이 나으면 굳은 일이라도 시켜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더 머물며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의 집에는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러도 좋으니라. 그날부터 한결이라는 이름의 사내는 윤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결은 참으로 부지런했지만 일하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마치 거친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았지요.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결이 일을 할 때마다 자꾸만 마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마당에 나오기라도 하면 손에 들고 있던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지요. 마님, 저 자가 좀 수상하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저 자의 손을 보시옵소서. 머슴치고는 너무 곱사옵니다. 그리고 개화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마치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뻔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한결은 윤씨 부인을 볼 때마다 무언가를 살피려는 듯 유난히 깊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마님이 기침이라도 하면 일하던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곤 했지요. 어느 날 한결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약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결아, 그게 다 무엇이냐? 그냥 몸에 좋다 하여 캐온 것들이옵니다. 한결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의 안색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뭐라 하였느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한결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윤씨 부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천한 머슴이 어찌 그리 정확히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지 말입니다. 한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정약수는 윤씨 부인의 병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맥은 허약하고 열증이 있는데 이런 병증은 처음 보는구나. 그는 촛불 아래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의 병은 날로 심해져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열에 시달렸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개화야, 물 좀. 개화가 부축하여 물을 먹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겠사옵니다. 어느새 나타난 한결이 윤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길이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병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듯한 세심함이었지요. 마님, 이렇게 놓으시면 더 편하실 것이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윤씨 부인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정말이야? 죽을 상이라던 윤씨 부인이 나았다고? 그래. 듣자하니 집에 머슴을 하나 들였는데 그 자가 뭔가 해줬다더군. 이 소문을 들은 정약수는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몇 달간 고치지 못한 병을 머슴이 고쳤다니 믿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정약수는 몰래 윤씨 부인 댁 뒤로 가 한결이 버린 약재 찌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당귀, 백작약은 알겠는데. 이 약재는 처음 보는 조합이로군. 자신의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약재 조합의 정약수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질투심과 열등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윤씨 부인의 회복을 보고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과부의 젊은 머슴이라. 뭔가 있는 건 아니겠나. 이런 소문들을 들은 정약수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분명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 나은 척하는 것이야. 며칠 후 병세가 많이 나아진 윤씨 부인이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한결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결아, 잠시 앉아보거라. 한결이 조심스럽게 옆에 앉자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너는 가족이 없느냐? 어쩌다 떠돌이가 되었는지 물어도 되겠느냐?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사옵니다.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시던 스승님이 계셨지요. 그런데 역병이 돌아 스승님께서는 당신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구하셨지만 결국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허준의 제자인 이몽학에게서 의술을 배웠지만 모든 것을 잃고 떠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군. 마님께서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소인은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윤씨 부인은 한결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보다는 연민이, 불안보다는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스승님께서 의원이셨다니, 그래서 너도 약초를 잘 아는 것이냐? 그냥 곁에서 보고 익힌 것뿐이옵니다. 한편 개화는 밤늦게 한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몰래 다가갔습니다. 창틈으로 들여다보니 한결이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범한 책이 아닌 의서였습니다. 속삭임, 저자가 의서를 읽고 있다니. 글도 모를 천한 머슴인 줄 알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결이 의서를 읽으며 때로는 뭔가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의원이 처방전을 쓰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개화는 한결의 방을 살피다 숨겨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용 도구들과 귀한 약재, 그리고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옷가지까지. 혼잣말, 이런 것들을 머슴이 어찌 가지고 있단 말인가. 마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개화는 망설였습니다. 한결 덕분에 마님의 병이 나아지고 있었기에 은인을 의심하는 꼴이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결의 지속적인 치료로 윤씨 부인은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한결이 끓여주는 약을 마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한결아,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마님께서 워낙 건강한 기운을 타고나셨기 때문이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갚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결이 약을 가져다 드릴 때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마님, 한결이 재빨리 윤씨 부인을 부축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선 두 사람.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아니다. 고맙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지만 신분의 차이라는 현실 앞에서 애써 감정을 눌러야 했습니다. 한편 정약수는 한결이 사용한 약재들을 분석하며 질투심을 불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처방이 가능한 것인가? 떠돌이 머슴이 이런 의술을 알 리가 없어. 분명 속임수일 것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인 제가 고치지 못한 병을 머슴이 고친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글쎄요. 젊은 과부의 외로움을 달래주면 몸도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약수의 악의적인 암시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씨 부인은 장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윤씨 부인 말이야. 젊은 머슴과 집으로 돌아온 윤씨 부인은 개화에게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님, 한결이와 마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정약수 의원이 퍼뜨리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약수가 어찌? 한결도 자신 때문에 은인인 윤씨 부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잣말.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것이 좋을까? 하지만 마님의 병이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닌데. 그날 밤, 한결은 자신의 방에서 스승이 남긴 인장과 의서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윤씨 부인에게 다시 몸의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가슴 답답함과 함께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었습니다. 마님, 한결이를 불러오겠습니다. 한결은 윤씨 부인의 상태를 보자마자 심각함을 깨닫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진맥을 해보겠사옵니다. 그의 맥진법은 일반 의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환자의 몸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지요. 이것은 심기가 허약해진 것이옵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옵니다. 한결은 침을 놓고 특별한 약재로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떠돌이 머슴이 아니라 숙련된 의원 그 자체였습니다. 밤을 새워 간병하는 한결의 모습의 개화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마님, 이제 좀 어떠하십니까? 많이 좋아졌다. 정말 고맙다, 한결아. 너 아니었으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그날 밤,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윤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결아. 너는 정말 누구냐? 소인은 그냥 스승님께 잘 배웠을 뿐이옵니다. 훌륭한 분이셨지만 이미 돌아가셨지요. 한결의 슬픈 표정에 윤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결아, 나는 너에게 감사함 이상의 마음. 많이. 소인에게는 그런 자격이라니,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냐?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약수였습니다. 혼잣말. 역시 그랬구나.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다음 날 정약수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부풀려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윤씨 부인과 그 머슴이 달빛 아래에서 서로 손을 잡고 애정 어린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의원이라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양반 마님이 천한 머슴과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윤씨 부인과 한결을 향한 비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정약수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터에서 큰 소리로 두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윤씨 부인과 그 집머슴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소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병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밤마다 마님의 방에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파렴치한. 즉시 관아에 고발해야 한다. 이 소식은 곧 윤씨 부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개화가 울면서 달려와 알려주었지요.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정약수가 장터에서 마님과 한결이에 대해 윤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결도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인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윤씨 부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결이라는 자, 어디 있느냐? 관아의 명에 의해 체포한다. 한결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고 윤씨 부인도 함께 관아로